메뉴남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오전 9시 2분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단독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 어떤 기자가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몇 차례 통화를 했는 모양인데요. 그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공개가 될 음성 파일이 조만간 공개가 될 거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뭐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조남욱 옛 삼부토관 회장이 소개한 부정스님, 또 뭐 그 줄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 등등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큰 거 하나를 지금 준비를 양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쪽은 대장동이고 이쪽은 결국 김건희 씨겠죠. 또 어디서는 일요일날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될 거다, 터질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서 흥미진진합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공개되면 보죠 뭐. 자, 오늘 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지지율은 어차피 일장춘몽이다. 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 다시 윤석열 지지도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제 다자대결, 윤석열 후보가 다시 좀 이긴 것으로, 초경합입니다만 그렇게 나타나서 굉장히 좀 다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은 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단일화 자체를 의미 없다라고 편파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에 대한 치열한 고지전 같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20대, 30대, 특히 20대 친구들, 그래도 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양쪽에서 지금 병사 월급과 관련한 공약들이 다 나왔어요. 이것을 쌍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나름 좀 지금 여론 흐름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간호법 제정 추진한다,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공약들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자세히 뜯어보면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북한이 마하 10짜리 미사일을 엊그저께 쐈죠. 손뼉 치면서 참관을 했다는데 그렇게 좋아요? 백성들 굶어 죽고 있는데. 윤석열 9시 영업 제한 방역 패스 반대, 짧은 글로 또 정부를 때렸다.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은 최하위권. 그렇긴 한데 미국도 언제든지 실리를 위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매체, 김치는 한국인에게만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서경덕 교수가 근데 왜 뺏으려 하느냐, 그죠?
지금 정영진 부회장 때문에요.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쭉 일면 주요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제 사실은 좀 시끌시끌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선제 타격론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자, 이게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게 국가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시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고, 뭐 어떤 세계 지도자도 이런 평시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상대방에게 그죠? 위협이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외교적인 결례를 굉장히 많이 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어제 많이 받았고요. 경제뉴스 정용진, 참 우리가 이걸 관종이라고 합니까? 불매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미지를 또 공유를 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그 가로세로 연구소 우리 강용석 씨가 운영하는 일베 어떤 손짓을 하면서 응원한다고 스타벅스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마트라든가 스타벅스, 특히 스타벅스가 일베 놀이터가 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면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장기간에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 갖고요, 그 횡령 사건에 관해서 뭐 뉴스 분석하는 걸 좀 봤는데요. 이게 회장도 그 뭐 배임죄인가 해갖고 예전에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게? 뭐 직원이 그 혼자 이렇게 1,800억을 홀라당, 아무리 회계팀장이지만 해먹었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윗선에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되겠죠. 그죠?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네요.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경제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현재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슬슬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말이죠. 사회 뉴스 가볼게요. 국민의힘 여가부는 남현부 주장에 당황한 싱글데디. 난 정반대다. 싱글데디 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 여가부는 가장 일 잘하는 부처인데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여가부 해체 얘기가 지금 젊은 층의 어떤 젠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일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떤 명칭 자체가 이제 여성이 들어가다 보니 이것이 타겟이 된 느낌이 있죠. 우리 헌법에도 사실 여성에 관한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헌법적 권리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젠더 갈등에 휘말리면서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를 불매? 올해 커피값 400원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1,100억 늘 것 같다. 뭐 스타벅스 텀블러를 막 사고 막 가세연해서, 그죠? 좀 지켜보죠. 이익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자, 배은심 여사를 조문한 윤석열 후보는 민주유공자법엔 난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해놨나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몰랐군요, 윤석열 후보. 민주유공자법 통과 당부엔 오늘 처음 들어서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어제 그 F5 스텔스 전투기가요. 아니죠. 이건 F-35 그 스텔스 전투기 동체 착륙한 거는 뭐 했는데, F-52 비행기가 어제 야산에 추락을 해서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비행기 사고고 전투기 사고가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좀 오래됐나요? 그죠? 자, 마지막 세계 뉴스 한번 볼까요? 9.11 때처럼 북미사일 쏘자 미 서부 항공기 이륙 금지. 미국 서부 해안공항에 몇 분간 이륙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북미사일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테러 첩보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죠? 미사일 얘기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평상시 미사일 쏘는 게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선 때 되면 미사일 한 방 쏘면 몇 날 며칠 나오죠. 계속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에 국민들의 불안을 너무 조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삼성, 인텔 제치고 매출 1위, 반도체 왕좌 코앞까지 왔다. 미국 적십자사에서요, 그 코로나 환자가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혈액 부족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선포를 했네요. 시진핑, 반부패 투쟁은 영원한 싸움이다. 잘못하면 용서 없다. 마오쩌둥이 생각나는 발언이네요. 근데 이 양반 진짜 마오쩌둥이랑 똑같이 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되겠나요? 20-30년 지나면 중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중국 2개 도시 완전 봉쇄, 전세계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죠? 그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하면서 도시 전면 봉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물류가 정체될 가능성이 커졌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안에 반도체 조립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전면 봉쇄함에 따라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중국이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심각하죠?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그 밑에 보니까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36만 명을 기록을 하고, 유럽 전역에서 최소 90만 명.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할머니들이 많이 하셨단 말씀. 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 갖고 이제 6개 국가가 발사 규탄을 선언을 했었고요. 자, 이런 세계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큼직큼직한 뉴스들 위주로 좀 쭉 한번 읽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